네, 안녕하세요. 이제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지금 잠깐 녹화를 틀은 이유는 이거 썸네일 좀 따려고. 이제 요거 썸네일로 따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제 요렇게 하나 따도 괜찮고. 됐어. 네, 대본 있구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10월 14일은 무슨 날인가? 우리가 뭐 14일마다 무슨 데이 하잖아요. 뭐 이때는 로즈데이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에 아닌가? 10월 이런 거 따져본 지가 너무 오래됐나? 10월 14일 뭔 데이가 무슨 데이 없어? 와인데이. 성인만 할 수 있는 거네? 10월 14일 와인데이. 타로 운세, 타로 신년 운세. 이거 뭐야 이거 씨 홍보야? 아 아니 10월 14일 들어가 보니까 홍보네. 와인데이가 아닌가 본데? 와인데이. 와인데이. 아니 와인데이가 맞긴 하네. 10월 14일이. 와인데이가 맞긴 하네. 왜냐면은 검색해봤는데 네, 이렇게 나오네요. 살다 살다 가래떡데이는 뭐야? 가래떡데이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제가 사과데이, 빼빼로데이까지는 들어봤는데 가래떡 빼빼로 대신에 가래떡 먹자. 그런 거겠지. 아무래도 가래떡도 이제 뭐 그런 걸 테니까. 이렇게. 잠깐 궁금했어요. 네. 오늘 날짜를 말하는데 10월 이제 14일에 올라갈 거라 14일로 해서 이제 올리는데 무슨 데인가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커플이 들으시면 챙겨야 할 날이지 않을까요? 10월 14일 커플이나 부부이신 분들은 성인이시면 또 와인 한 잔 분위기 좋게 하면 좋지. 알라니 뭐야? 우리 건물에 건조기 또 설치했다고. 제가 사는 건물이 이제 임대빌라인데 층마다 원래 한 층만 이제 공용 건조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2층하고 3층 사람들이 같이 쓰다 보니까 막 밀리나 봐요. 그래서 난 사실 밀린 적이 없는데 네. 다른 사람도 밀렸나 봐. 그래서 뭐 이 건물주가 또 하나 설치했다고. 그냥 우아래 돌아가면서 쓰라고 밀려 있으면 해서 또 설치했나 봅니다. 그래서 뭐 카톡이 왔네요. 오랜만에. 그렇구나. 건조기 쓰면 확실히 좋은가요? 좋죠. 일단은 이제 여름 때 뭐 꿀인내 같은 거 안 나고 뭐 물론 잘 말리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뭐 날씨 영향도 받으니까 그런 건.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없고 특히나 이제 면 소재 이런 것들은 사실 건조기 쓰면은 되게 좀 뽀송뽀송해지고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근데 이제 또 건조기 쓰면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건조기 쓰면 안 되는 빨래 같은 거, 이불 빨래 같은 거, 이불 빨래들도 이제 좀 물 세탁은 가능하지만 건조기 쓰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좀 약간 금액이 좀 나가는 이불들은 뭐 솜 이불이야 사실 뭐 금액도 저렴하고 솜 차렵 이불 같은 거야 막 빨고 막 건조기 써도 되는데 좀 뭐 저는 안 쓰지만 구스 이불 같은 거 있죠. 이 겨울에는 이제 또 많이 이제 또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가격대가 워낙 뭐 비싸니까 그거는 뭐 사실 제품 하나가 뭐 50만 원 아니면 그 이상 하는 것들도 되게 많으니까 싼 게 뭐 50만 원 정도지 뭐 그런 것들은 구스 이불 같은 거는 이제 물세탁이 아니라
이제 드라이클링 하라고 이제 또 표기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뭐 옷 자체에 건조기 쓰지 말라고 써 있어요. 네, 거기 그 빨래 그 이제 표 보는데 이제 건조기 사용 금지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안 쓰면 좋고, 그런 거 말고는 수건 같은 건 되게 좋죠. 사실 수건은 다 면이니까, 순면이니까 수건 같은 것들은 뭐 그 몇 수냐 이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건조기 갔다 오면 또 더 뽀송뽀송해지는 게 있어요. 네. 구스 쓰는 줄 몰랐다고? 그 비싼 걸? 저는 한 번도 못 써보긴 했어요. 네. 못 써보기도 했고, 뭐 안 써보기도 했고, 뭐 다른 말이지. 못 쓴 걸 안 쓴 거는. 근데 아무튼, 이 구스 이불은 많이 저기 하시면은 꼭 세탁소 가셔가지고, 드라이클링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오래 쓰고, 그 이제 구스의 이제 뭐, 기능들, 효능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기능 같은 것들이, 네, 잘 유지된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잠깐, 네. 건조기 설치했다고 카톡이 와가지고, 네. 말씀을 드렸고, 저는 매일 저녁 8시에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뭐 사진 보는 것과 같이, 네.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로 에버튼의 칼버트 루인이 뽑혔습니다. 뭐 9월달에만 칼버트 루인이 이제 리그 3경기에서 5골을 넣었고, 에버튼은 그 경기에서 모두 전승을 거두었습니다. 토트넘 경기 때 1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브룸 전에서 이제 헤드트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 때 또 1골을 넣으면서 총 5골을 넣었습니다. 9월 달에만 5골 넣었고, 이제 지금 뭐 시즌이 많이 가진 않았지만 지금 한 10골 넣었나? 그만큼 많이 넣었던데? 근데 에버튼이 좀 불안 요소도 있죠. 칼버트 루인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도 맞는데, 이제 칼버트 루인밖에 없다 봐야죠. 뭐 공격수 쓰려면 다른 선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 얘가 만약에 퍼져버리면 위험하죠. 물론 저는 칼버트 루인을 저번에도 막 주전을 쓸 때 얘로 어떻게 시즌을 보내지? 앞으로 얘가 계속 주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렇게 잘할 줄 몰랐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특히나 가끔씩은 골을 넣었지만 경기장에서 잘 안 보일 때도 꽤나 있거든요, 얘가 스타일이. 근데 이제 그래도 좀 팀이 안 풀리거나 골이 필요할 때 갑자기 나와서 안 보이다가도 골을 박아주는 스타일이라, 공격수, 특히나 해결사를 원하는 감독들 입장에서는 칼버트 루인 같은 스타일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아직 나이도 어리고, 뭐 그때 엄청 뭐 영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한창 축구 많이 할 수 있는 나이고, 그 에버턴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든 뭐 잉글랜드 내에서의 이적은 아직 가능하니까 뭐 데려와서 써보려고 막. 축구반통 케이크크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광통기님. 통기님이 항상 이제 뭐 일을 하러 가셔야 되거나 할 때도 잠깐 제 방송 켜져 있으면 오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들러가지고 인사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축구왕통키님 간만에 또 오셨는데 오셔서 이렇게 쿠키 100개 후원도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출근 중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또 길게는 못 듣겠네요. 또 항상 못 들으시면 저분이 이제 또 유튜브 보고 영상 올라가니까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유튜브로 봐주시는 것도 좋아하고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항상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못 보시면 유튜브에 이제 영상이 올라가니까 유튜브에 또 영상 봐주시면 또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아무튼 칼버트 루인이 너무 잘해주고 있다. 에버튼이 지금 뭐 수비, 미들, 이선 이런 데는 완벽히 지금 다 보강을 한 상태고, 사실 약간 이제 에버튼 조금 약간 지금 선수진이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과하다는 게 많이 과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에버튼이 이렇게까지 뭐 시즌을 꾸려가야 할 정도로 이제 뭐 선수층이 있어야 되나라고 싶지만, 그래도 뭐 다다익선 아니겠습니까? 축구팀은 수원처럼 무식하게 다다익선 말고 이렇게 양질적으로 이제 잘 앞으로의 미래도 꾸려 나갈 수 있는 이제
어린 선수들과 그 다음에 또 좋은 선수들이 함께 와가지고 잘 리빌딩이 되면 좋죠. 네. 에버튼이 좀 잘하니까 칼버트 레인도 9월 이달에 선수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손흥민도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손흥민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저도 오바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오바냐? 손흥민이 안 뽑힌 게 오바라는 게 아니라 후보에도 없었어 심지어. 그거는 좀 오바라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저는 칼버트 레인이 충분히 뽑힐만 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말했잖아요. 9월에만 리그에서 5골 넣었다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뽑힐만 한데 그래도 후보에는 손흥민이 갈만하지 않았나 싶은데 후보에도 없더라고. 네, 그거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칼버트 레인 축하하고요. 이게 사실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닌 게 이제 A매치 대회 끝나면 아까 그 또 잉글랜드 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토트넘 팬분이신 것 같은데 잉글랜드가 또 15일 날 네이션스 리그 한다. 덴마크랑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끝나고 이제 뭐 잉글랜드 선수들 이제 뭐 다 각자 이제 리그로 들어가서 또 이제 시즌을 마저 치러야 되는데 그 A매치 대회가 끝나면 리버풀이 만나는 게 에버튼이에요. 네. 머지사이드 더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에버튼이 너무 요즘에 폼이 좋으니까 그 어떤 팀을 만났을 때보다 더 긴장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때보다 더 좀 약간 걱정되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리버풀이 아스톤빌라에게 처발렸기 때문에 그 폼이 좋은데 에버튼 만나면 또 위험하지 않을까. 물론 에버튼도 거진 다 국대겠죠. 얘네들도 뭐 다 각자 나라마다 이제 국대급 애들이 뛰지만 리버풀도 이제 많잖아요. 국대급이. 그러다 보니까 다 지쳐서 와가지고 또 약간 안 좋은 결과 나올까봐 걱정이 조금 됩니다. 네. 와, 나 혼자 본다. 특별한 느낌이야. 스페셜. 당신을 위한 방송이에요. 아니야, 구라예요. 미안해요. 당신밖에 없는 거예요. 저긴 트위치네. 다행히 유튜브는 또 그래 좀 그래도 트위치보다 많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죠? 네. 이제 한국에서는 모읍읍이라는 별명을 또 가진 이렇게 보니까 더 닮았네. 네. 모읍읍이라는 별명을 가진 모제스입니다. 이 빅터 모제스가 아마도 러시아 스파르타 모스크바 이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직도 소속팀은 첼시예요. 이때는 임대 광고고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이 다시 재임대 하겠다. 10월 5일이 이적 기간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언플로 인터밀란이 데려오겠다 했는데 결국 안 데려왔어요. 뭐 안 데려간 건지 못 데려간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냥 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언플은 나왔는데 뭐 딱히 움직임은 뭐 그렇게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터밀란도 그냥 계속 좀 약간 밀란 슈크리니아르 이제 보내는 거에 약간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모제스가 첼시에 남았지만 뭐 계약상 남아 있는 것뿐이고 사실 뭐 첼시가 얘를 쓰겠습니까? 약간 이제 본인도 이제 이적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 리그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인터밀란으로의 이탈리아 복귀 협상이 실패했고 이제 러시아 리그인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로 이적할 예정이라고 하며 스파르타크 모스크바는 모제스가 며칠 안에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모제스의 영입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근 러시아 리그도 많이 가긴 가네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리그에서도 그 한 대여섯 개 팀들은 돈을 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정말 A급 선수를 막 데려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뭐 A급이었다가 B급이 되었던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뭐 클만한 선수들, 유럽 진출을 좀 원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이 동유럽에 있는데 이제 자기 뛰는 리그가 러시아 리그가 거기보단 좋은 리그잖아요. 좀 더 이제 빅리그에 관심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불러주면은 그래도 조금 뭐 생활이 불편하고 해도 동유럽도 힘들어 사실. 우리나라도 이 동유럽 리그에서 많이 뛰던 선수들이 있는데 다 갔다 온 선수들이 다 진짜 힘들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거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러시아도 뭐
그거보다 뭐 많이 낮진 않겠지만 그래도 낫겠죠. 리그 수준이 높으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빅5 사실 프랑스는 빼고 싶은데 뭐 요즘 빅5라고 하니까 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잉글랜드, 스페인 이렇게 빼면은 남는 게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리그가 터키, 포르투갈, 네덜란드 요 세 개가 항상 이제 그 밑에서 막 박빙으로 싸우던 리그인데 요즘에는 러시아도 껴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러시아가 은근히 투자도 많이 하고 리그 중계 질도 괜찮고 선수들 대우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의외로. 의외로. 그래서 이 러시아 리그로 진출한 선수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막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한데 이 분데스리가에서 또 이제 가는 선수들 꽤 있더라고요. 러시아 리그로. 왠지 모르겠어요. 가는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빅리그 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그 5대 리그 뛰다가 조금 뭐 잘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 이제 뭐랄까 에이징 커브가 와가지고 이제 가야 되거나 축구는 더 하고 싶은데 좀 좋은 대우 받고 유럽에 뛰고 싶은데 하면 이제 러시아를 가거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관심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모스크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체스코 모스크바 CSK 모스크바 또 있고 좀 전에 말했던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또 디나모 모스크바 이런 팀들이 돈을 좀 쓰면서 나름 제니트는 완전 이제 거기서도 이제 러시아에서도 상위권 이제 너 사실 상위권이라고 말한 것도 좀 그렇고 넘버 원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또 러시아 리그가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각광 받은 지는 좀 됐지 사실. 요즘에 우리한테는 이제 황인범 선수가 루빈카잔 이적하게 되면서 좀 관심을 받게 된. 그리고 뭐 황인범 선수를 좋아하는 분들이 또 다 챙겨 보시겠지만 러시아 리그를 유튜브에서 결제해서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몇 경기는 좀 무료로 볼 수 있어도 좀 러시아 리그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제 어느 정도의 결제를 해가지고 이게 유튜브랑 연계가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결제하면 뭐 유튜브에서 좋은 화질로 이제 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황인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경기를 챙겨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요즘 유튜브는 TV랑 다 이제 미러링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셋톱박스에도 밖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스마트 TV에도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네, 얼마든지 고화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또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죠. 이제 프리미어리그 9월 이달의 감독상 안첼로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칼버트 로인이 이달의 선수 상을 받았고 감독상도 에버튼이 받게 된 거죠. 에버튼이 이제 9월 월간 이 상에서 감독과 선수 다 상을 받게 된. 예전에 그 손흥민이 포체티노 있을 때 같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안첼로티가 이제 9월 이달의 감독상의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에버튼은 이제 9월에만 토트넘을 이겼고요. 웨스트브루미치 알비온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다 전승을 거두면서 네, 안첼로티가 이 상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9월에 전승한 그 감독들 꽤 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에버튼 상황도 봐야 되고 근데 에버튼의 경기 이력 되게 화끈했던 네, 그런 것도 좀 챙겨보고 또 에버튼 토트넘도 잡았으니까 시작부터 또 그런 걸 또 생각해 보면은 안첼로티도 당연히 받을만 했다. 네. 왜 이렇게 사진을 좀 수줍게 찍으셨나요? 질라탄이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라탄이 연속 2번의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밀란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밀라노시 보건당국이 질라탄이 2번 검사했는데 음성 판정이어서 이제 질라탄의 뭐 자가격리도 해제하고 검역도 중단한다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질라탄이 이제 원래 양성이었죠. 양성이었고 중간에 이제 한 번 더 테스트를 받았는데 양성이 계속 유지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받았을 때 한 번 음성이 나왔는데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봤고 또 음성이 나와서 네.
이제 질라탄 격리가 해지되면서 이제 경기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사실 모를 만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트넘의 언더 23세에서 뛰고 있는 아실 거예요. 플레임은 이제 카지야 스털링. 근데 우리도 이제 그냥 스털링이라 부르죠. 네. 카지야 스털링이고요. 사우스엔드 유나이티드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제 2021년 1월 4일까지, 그러니까 1월 4일까지 토트넘에서 사우스엔드로 임대를 떠났고, 뭐 21살에 스트라이커고, 이 선수가 16살 때부터 토트넘에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 아프엘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데뷔를 했다고 하고, 네. 저도 뭐 아무래도 FM을 하다 보니까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실 이렇게 최근 모습 처음 보네 저도. 이 토트넘의 스털링이 사우스엔드로 임대를 떠났다라는 소식이고, 다음 소식은 첼시의 하킴지에유, 저 이제 7번에 번호를 달고 있는 저 선수가 하킴지에유죠. 네, 모로코 국적의 하킴지에유가 부상을 끝내고 다시 그라운드 위로 돌아왔습니다. 지에유가 이 세네갈을 상대로 한 친선 경기에서 후반 45분 경기를 소화했고 팀이 3대1로 승리하는데 공헌을 했습니다. 어시스트도 기록하면서 이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하킴지에유가 아직 뭐 첼시에서는 부상으로 뛰지 못하다가 부상이 복귀해서 국대도 참가했고, 국대에서 이제 뭐 풀 뛸 수 없으니까 후반만 뛰어서 또 어시스트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외질은 아스날과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기사들에 따르면 아스날은 외질과의 계약 해지를 고려하거나 선수와 이걸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며 이번 주 초에 아스날이 외질과 이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링크가 이제 좀 나돌았죠. 이야기가 계속 아스날이 그냥 좀 해지하면서 비용 주고 그냥 아예 내보낸다. 속 썩지 않게 내보내겠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외질이 받는 주급이 35만 파운드, 5억 2천만 원이고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만 아직 외질이 이번 시즌 한 번도 아스날에서 1군에서 명단에 들지 못했고 유로파 리그 명단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유로파 리그에서도 다시 재등록하지 않는 이상 나중에 등록 기간이 열려가지고 재등록하지 않는 이상은 유로파 리그에서도 외질을 볼 수가 없습니다. ESPN에서 보도하길 외질은 아르테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고 구단도 그에게 조기 해지 비용을 주고 싶지 않다. 그냥 뭐 엄한 돈 쓰더라도 그냥 준다. 그래서 외질이 최근에 욕먹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아마 뭐 또 축구 뉴스를 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스날의 오래된 마스코트 이 거노사우루스가 이제 잘렸죠. 사실 물론 거노사우루스는 사실 좀 웃긴 게 이제 세비야에서 일을 계속 하게 되긴 했는데 잘리긴 했으니까 팩트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팬들은 이 외질보다는 물론 당연히 외질이 처음 왔을 때는 그 사우루스보다는 훨씬 더 좋아했겠지. 근데 지금은 외질이 이제 눈밖에 가시니까 제가 5억씩 막 매 주급을 쳐봤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남을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화살이 이제 외질에게 돌아갔고 외질에 관심을 가졌던 클럽이 있었나 봐요. 아시아 쪽에. 특히나 중동 쪽에.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제 외질에 아무래도 이제 좀 네임밸류가 사실 있는 선수니까 당연히 외질이 레알에서 뛰다가 이제 아스날 간 거고 아스날로 갔어도 중동 가면 와 아스날 출신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중동에서 조금 돈 있는 부호가 좀 데려가려고 했었지만 본인이 거부했대요. 네. 들리는 기사에 따르면 본인이 아시아는 아직 가고 싶지 않다.
뭐 약간 뭐 아시아는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무래도 뭐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욕을 그냥 많이 먹더라고요. 보니까. 에휴. 이래저래 그냥 말이 많아 자체가.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 소식에 따르면 메시를 영입하려고 다시 한번 맨시티가 접근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맨시티는 상황만 허락이 된다면 메시 영입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바르셀로나 바르토메 회장이 곧 떠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메시의 계약 기간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맨시티의 운영이사인 오마르 베다다 이 사람이 말하길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난다면 떠날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메시라는 옵션을 생각할 것이고 고려할 것이고 그는 엄청난 선수이며 세계 어디에서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또 관심을 나타내었죠. 아, 저 검은색 유니폼 되게 이쁘네. 아씨, 좀 여윳돈이 있으면 정말 샀을 텐데. 검은색 유니폼 진짜 좋아하는데. 아쉽다. 아, 저 가뜩이나 금박이라 리그 우승했으면은 그 리그 우승 패치에 금박 붙어 있어가지고 훨씬 이뻤을 텐데, 어울렸을 텐데. 아, 좀 아쉽네. 메시 떠나도 상관없다고 한 거 아닌가? 라리가 회장이? 걔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걔는 뭐 라리가 바르셀로나 사람도 아닌데. 그 새끼 원래 레알 팬이에요. 네. 아니 이쁘다고 유니폼이. 제가 그 램파드 검은색 유니폼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검은색 유니폼을 좋아해요 원래. 성남 내가 말했잖아. 성남 유니폼 검은색 이제 메인이 검은색인데 내 수원 팬이 아니었으면 진짜 샀을 거예요. 검은색 유니폼이 사실 보기가 힘들어 생각보다. 그래서 리버풀 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램파드 유니폼 샀던 것도 그 검은색 유니폼 때문에 그랬지. 그때 진짜 마킹하는데 고민 많이 했는데 저번에 이제 그 친필 사인 받은 거 램파드한테 그것도 인증하면서 한번 내가 보여드렸었죠. 여기 없나? 나한테? 모르겠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방송할 때 보여드릴게요. 쿠티뉴가 최근에 이 벌컵한 이게 쿠티뉴 손만 나왔구나. 저게 V자가 별건 없습니다. 네. 쿠티뉴가 최근에 벌컵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쿠티뉴가 미넨의 임대를 떠났을 때 쿠티뉴는 미넨의 훈련 강도가 남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리고 이제 벌크업을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필요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넨의 훈련 강도는 바르셀로나 시절 훈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들었고 이런 점이 쿠티뉴를 좀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쿠티뉴는 이제 임대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미넨 가서. 근데 이제 돌아와서 나 좀 이 운동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트레이너를 2명이나 고용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벌크업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쿠티뉴도 스피드를 좀 활용하는 선수다 보니까 얘가 많은 스피드를 활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순간적인 스피드를 활용하는 선수다 보니까 또 잘못 벌크업 하면은 또 MD7처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크업을 아주 조심스럽게 약간 그리고 본인이 더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육 위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벌크업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갔다 와서 이제 좀 약간 어떠한 정신 차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해요. 잘하는 거 맞아요. 네. 쿠만도 쿠티뉴가 이제 좀 당신의 플랜에 내가 없다면 좀 임대 가고 싶다. 그래서 원래 쿠티뉴 쿠티뉴가 그래서 리버풀 임대설, 아스날 임대설, 맨유 임대설, 첼시 임대설 그 잉글랜드 쪽으로 본인이 이제 좀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쿠만이 나는 너 쓸 거다. 다 생각이 있다 했는데
쿠티뉴에게도 만족스러운 이제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이 이제 좀 되면서 본인도 이제 좀 뭐 지금 바르셀로나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네.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상을 원하고 그 돈 주고 데려왔으니까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뭐 당장 속썩이는 건 바르셀로나를 당장 속썩이는 건 덴벨레겠지만 쿠티뉴도 좀 이제 더 해줘야 되긴 하잖아요. 네. 여기는 알리안츠 아레나, 그러니까 뮌헨의 홈구장이죠. 여기 홈구장이 원래 관중을 조금씩 받고 있었는데 잠정적으로 무관중으로 당분간 열린다고 합니다. 그 뮌헨의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 바이에른 주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때 처음에 관중을 조금씩 받았을 때는 이해한다. 축구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받아라 했는데 다만 이 코로나 관련된 감염자 수가 늘면 다시 무관중 돌리겠다 했는데 다 그것에 동의했고 전 구단이 다 동의했고 그 이제 상황에 맞게끔 이 바이에른 주에서 이 코로나 감염자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사람 모이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뮌헨 경기는 당분간 무관중으로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 지금 벌써 이제 이 조치는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끝나는 거는 10월 25일까지 해가지고 그때까지 열리는 뮌헨 홈구장에서 열리는 경기가 포칼 1라운드 경기,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가 또 여기 홈구장에서 열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리그 경기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가 열려야 되는데 그 경기,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세 경기는 다 무관중으로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예약되어 있었던 티켓 같은 것들도 다 취소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은 언제쯤 저런 구장을 필요 없어요. 네. 진짜로. 돈지랄이에요. 한국에서 만들면. 이렇게 가득 찰 만한 경기장 필요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클럽도 없어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돈지랄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냥 대구 같은 경기장, 인천 같은 경기장, 그런 경기장만 있으면 돼요. 네. 이런 경기장 만들어봤자 다 혈세고 세금이고 필요 없어요. 진짜로. 이런 경기장 있어봤자, 만약에 뭐 어떤 그 구단이 K리그에서 관중이 쩔어. 막 기본 막 4만 명씩 들어와. 그러면은 뭐라. 그러면은 그 팀은 한글에도 한 5만 명 해가지고 그 관중이 그렇게 많이 차는데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지 지금은 뭐 2만 채우기도 힘들고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뭐 대구야 이제 그 꽉꽉 차는 느낌이 이제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갔던 거지만 대구도 경기장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 정말 필요 없습니다. 네, 정말 필요 없고 있어봤자 혈세고 쉽게 생각하면은 부산 생각하면 돼요. 부산 아시아드, 물론 부산 아시아드는 이제 좀 이제 종합으로 봐야 되니까 뭐 그런 좀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런 경기장들이 다 혈세고 쉽게 또 말씀해드리면 그 브라질에서 올림픽도 열렸고 월드컵도 근간에 열리면서 경기장들을 많이 셨는데 다 지금 오히려 유지가 안 되니까. 왜냐면은 잔디도 깔아놔서 유지해야 되지. 그다음 이 경기장 관리 같은 것들이 매년 몇 억씩 든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기업 구단이야. 사실 상관없지만 시민구단들은 그런 거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죠. 혈세고 필요 없어요. 진짜 정말 필요 없어요. 포항구장은 포항 거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나라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구장을 소유한 팀이잖아요. 네. 이 프랑스 생트티엔 팀이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렌에서 뛰고 있는 니앙을 영입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예전에 또 아스날에서 본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니앙. 네. 그 생트티엔 팀이 니앙을 영입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렌과
이 선수 간에 합의가 다 완료됐고, 그러니까 클럽도 다 됐고 개인 합의도 다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 합의라는 거 이제 뭐 연봉 얼마 받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합의됐고, 개인 합의도, 그러니까 클럽 간에 렌과 생트티엔도 이적료 얼마 다 완료가 됐는데 왜 틀어졌냐면 얘가 에이전트가 몇 명이 껴있었나 봐요. 몇 명이 껴있으면은 이적이 완료될 때 말할 거 아니에요. 에이전트비 주셔야죠? 네. 뽀찌 주셔야죠? 하니까 그 달라고 하는 애들이 한 3-4명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달라고 그러고 얘도 달라고 그러고 뭐야 이거? 하니까 이제 다 자기가 뭐 니앙의 에이전트다, 대리인이다 이러면서 이제 돈을 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문제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니앙이 이제 선수도 뭐 생트티엔으로 가면서 연봉 협상 다 했고 구단도 이적 협상 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에이전트 피 때문에 좀 짜증나게 된 거죠. 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가 너무 많고 대리인이 많으면 진짜 꼬여버린다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민재는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네, 아직도 김민재가 에이전트 피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김민재는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한 첼시의 카이 하베르츠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첼시의 새로운 이적 선수인 또 아주 고액으로 이적했죠. 네. 카이 하베르츠가 프리미어 리그에는 애당초 다 유명한 선수들, 다 이름이 그래도 있는 선수들이 와서 뛰고 있고, 경기도 아주 거칠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적 첫 시즌인데 생각보다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첼시에서 5경기를 뛰었고 3골을 넣고 있습니다. 카이 하베르츠가 말하길 프리미어 리그에는 모두가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선수들이고 자신이 분데스리가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쉽지 않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적응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하베르츠. 그치, 뭐 아직 모르지. 이제 첫 시즌의 모습이고 또 적응하다 보면은 또 금세 또 2년차, 3년차 때는 뭐 달라질 수 있지 뭐. 밀란 레전드 셰도로프가 아자르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아자르가 과연 지금 최고가 되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셰도로프가 최근 이제 명성이 많이 추락한 아자르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의심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공신력 있는 그 언론사는 아닌데 아자르의 이제 몸값에 대해서 이적했던 금액에 비해서 1억 유로가 하락했다라고 막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아자르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분위기겠죠. 아무튼 제드로프가 말하길 메시와 호날두는 지난 12년간 그리고 13년간 다들 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관리 능력도 보여주었고 실력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그들을 대신해서 다음에 나와줄 세대가 과연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꼽아보자면 뭐 네이마르나 케빈 데브라이너가 그 뒤를 이어줄 것 같고 항상 그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같이 이름이 불려졌던 사람이 아자르인데 아자르가 첼시에서 보여줬던 능력 같은 걸 봤을 때는 능력은 충분하지만 이 셰도로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아자르가 지금도 이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을까? 생각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이적한 이후에는 몸 관리도 안 돼. 실력 관리도 안 돼. 뭐 하나 지금 되는 게 없다. 보여준 게 없다. 뭐 일단 뭐 시즌 동안 뭐 골도 못 넣었으니까 사실 아자르가 비판을 받는 건 뭐 첼시만 돈 버는 거지 뭐 진짜. 첼시가 장사를 잘해. 장사왕이야. 장사꾼이야. 아무튼 아자르가 또 요즘 보니까 이래 저래
치이고 또 치이더라고요. 네. 네. 엔리케 감독, 이 스페인 대표팀의 엔리케 감독이 이번에 내가 아다마 트라오레를 뽑아봤는데 이 새끼 진짜 운동 안 한다. 그러니까 운동 안 한다라는 게 뭐 축구 운동 안 하는 게 아니라 얘 진짜 그 웨이트를 안 하더라. 그 얘기예요. 네. 아다마 트라오레가 원래 아기자기한 축구라는 스페인 대표팀에 차출이 됐고 처음으로 차출되면서 이번에 포르투갈과 경기하면서 이제 스페인 대표팀에서 데뷔도 했습니다. 아다마 트라오레가 평소에는 웨이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제 저번에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했을 때 웨이트를 하면 근육이 너무 빨리 커져가지고 내가 이제 내 몸을 뭐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스피드를 내는데 쉽지가 않다. 힘들다. 그래서 웬만하면 무게중심의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편이다. 뭐 스피드 훈련이나 이제 그런 훈련을 하지만 근육 운동은 안 하려고 한다고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가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 에니케 감독도 이번에 아다마 트라오레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그 질문을 했나봐요. 얘 진짜 운동 안 하냐.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웨이트는 안 하더라. 좀 특이하다. 선수들이 이제 국대 오면은 그 기본적인 이제 그 훈련 시스템이 있는데 얘는 안 한다. 진짜 말 그대로 웨이트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뭐 얘가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자기가 뭐 그 유전적으로 근육 운동을 하면은 좀 너무 근육이 빨리 자라가지고 안 한다고 했던 게 우리가 믿어줘야 될 것 같다. 진짜 안 하더라. 자기가 쓱 봤는데 얘는 웨이트는 안 하더라. 그 얘기는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말이 많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이제 이거 구라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지가 그렇게 말해놓고 이 덤벨 드는 게 또 찍힌 적이 있어요. 덤벨을 막 하는 영상이 아니라 사진이라 그걸 한 번 들은 건지 뭐 몇십 벌 든 건지 우리는 모르지. 근데 또 그게 또 찍힌 적이 있어가지고 들고 있으니까 이런 몸을 들고 있으면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그 얘가 이거 뭐 저거를 뭐 이걸로 스트레칭한 건 아니잖아요. 덤벨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사실 지는 안 한다 그래 자꾸. 근데 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좀 축구 선수들이 거짓말 치는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작은 선수는 조금 키를 늘려서 이제 말하고 뭐 기성용이나 김신욱 같은 선수들은 오히려 키를 줄여서 말해요. 반대로. 아니 몰라 왜 키가 더 이제 본인의 키를 말하면은 뭐 안 좋아 할 거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뭐가 그냥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인 둘 다 더 커요.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필상의 키보다. 근데 둘 다 이제 뭐 키를 이제 뭐 어려가지고 뭐 클럽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새로운 클럽을 가려고 하는데 뭐 이제 너무 큰 키 때문에 이제 이게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 나이도 아니거든요 둘 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때보다 그러니까 본인 키보다 더 이제 줄여서 말하더라고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짓말을 하긴 하죠. 축구 선수들이 좀 보면은 너무 작으면 이제 본인이 좀 약간 늘려서 말하거나 너무 크다 싶으면은 좀 줄여서 말하거나 그런 거 있어도 뭐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뭐 하긴 하겠지. 근데 산초를 놓친 맨유가 다음엔 홀란드까지 동시 쌍끌이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 풋볼 365. 네. 들어는 봤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뭐 얘네들 말로는 뭐 다른 이제 메이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산초 영입에 실패한 맨유가 장기적 계획으로 다음 이적 시장 때는 산초와 홀란드까지 동시에 영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00년생 듀오죠. 네, 친구예요, 친구. 네, 둘 다 노안인이라 가지고. 근데 노안인 애들이 오래 가잖아요, 또. 네, 근데 노안이라고 해도 어린 거 맞으니까. 그래서 둘 다 이제 친구인데 이제 두 선수 다 맨유와 이제 링크가 났던 선수들이에요. 산초는 진짜 찌르게 났지. 진짜 가네 만에 개인 협상까지 다 끝냈네 만에. 산초도 이제 도르트문트 등 뒤에 칼 찔르면서까지 가고 싶지 않다. 잘 해결돼서 좋게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가려는
움직임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도르트문트가 딱 그 정해놨죠. 일찌감치 맨유에게 1억 800만 파운드. 그러니까 니네 돈으로 1억 800만 파운드. 딱 그것만 달라. 뭐 그것만이라고 말하기에는 그게 한국 돈은 1,60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아무튼 그 돈 맞춰달라. 그 돈 아니면 안 판다. 네, 출근 잘하세요. 다시 한번 후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돈 아니면 안 판대가지고 도트문트가 처음에 그렇게 좀 세게 나갈 때 뭐 팬들도 그렇고 뭐 맨유도 그렇고 깎아는 주겠지. 지들도 이제 뭐 우리 아니면 이 금액 주고 영입할 팀 없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한 몇백억 조금씩 깎아주겠지 싶었는데 도트문트는 끝까지 안 판다. 아 우리가 말했지 않냐. 이날까지 돈 주고 우리도 산초 많이 나가게 되면 영입할 선수가 필요하니까 우리도 이제 영입할 시간이 필요하돼가지고 좀 원래 이적 시장 마감 때보다 짧게 잡아줬어요. 근데 그걸 지나니까 결국 안 팔았어. 안 팔고 맨유는 좀 약간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이제 오퍼를 넣긴 했지. 안 파니까 다시 또 얘기 나왔던 게 그러면 이적 시장 마감날까지 기회를 주겠다 했는데 그때까지도 맨유가 그 돈 안 줬어. 그래서 안 줘가지고 이제 또 안 팔았어. 산초도 이제 인터뷰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뭐 안 좋게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해가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불만을 내비치거나 뭐 구단에게 뭐 아쉬움을 내비친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 그런 거죠 뭐. 근데 뭐 또 둘 다 영입하려면은 뭐 맨유가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뭐 중요하게 듣지 마세요. 레버쿠젠으로 임대간 이 산티아고 아리아스 선수가 6개월 아웃이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영입이 되었던 산티아고 아리아스가 최소 6개월짜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의 심각도에 따라서 수술은 무조건 해야 되고 이 콜롬비아 국적의 선수인데 풀백이에요. 그러니까 원속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다음에 이 콜롬비아 국가대표팀의 또 주전 풀백이다 보니까 콜롬비아 국가대표팀 그리고 임대가 있는 레버쿠젠 이렇게 두 개 클럽과 한 개 국가대표팀까지 의료진이 머리를 맞대어가지고 어떻게 뭐 수술을 받고 어떻게 치료 과정을 가져야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을까 안전하게 빨리 돌아올 수 있을까를 뭐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인토벤에서 뛰다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레버쿠젠으로 임대 갔죠. 레버쿠젠이 원래 그 자리에 막 오리에 들어가네 만에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임대로 이제 아리아스를 들어갔죠. 근데 이제 큰 부상 당해가지고 레버쿠젠이 좀 뭐 걱정되겠어요. 레버쿠젠도 항상 챔스를 나가려고 하는 클럽이다 보니까 그 자리 누가 메꿀지 모르겠네. 사실 이 6개월이면은 지금 10월달이니까 겨울에 무조건 뭐 아마 본인도 임대 복귀할 것 같고 또 다른 선수를 데려오겠죠. 뭐 임대를 데려오던 영입을 하던. 근데 말했잖아. 김태환 데려가든가 김문환 데려가든가. 김태환은 김태환 김문환 다 괜찮아. 독일이면 뭐 또 손흥민도 있어봤는데 류승우랑 그전엔 차범호도 있어봤고 데려가라니까. 얘네 씨 괜찮은데. 전혀 우리나라 컨트롤 안 하나봐. 스카우터들이. 아쉽네. 김문환 좀 그래도 김태환이 진짜 짤막하게 쓸만한데. 한 1, 2년. 반짝. 자, 라리가 9월 이달의 선수에는 이 안스파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9월 달에 2경기 뛰어서 3골 넣었고. 9월 달에 다른 팀들은 3경기인데 2경기는 이제 유럽대항전 나갔던 팀들 중에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 보장을 받은 팀들이 있어요. 뭐 잉글랜드로 치면은 뭐 맨시티, 맨유 이런 팀들. 네. 그런 것처럼 바르셀로나도 이제 2경기 뛰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스파티가 3골 넣었고. 이달의 선수를 이제 바르셀로나 출신이고 지금도 뛰고 있는 선수 중에 최다 선정이 됐던 선수는 메시입니다. 메시고 그 다음이 그리즈만 그 다음이 수아레즈 순위라고 하네요. 파티는 오랜만에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1군까지 들어간 선수다 보니까
많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별다른 소식은 아닌데, 그리고 우리하고는 사실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저랑은 조금 약간 상관이 있는 소식이라 가져봤는데, 이 포르투갈 리그에 포르티모네스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에 말레이시아 국적의 사파위 라시드가 영입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명문팀인 조르에서 포르투갈 1부 리그로 임대를 떠난 것이고 23살에 말레이시아 오른쪽 이선자원입니다. 네, 그 오른쪽 윙포워드예요. 1년 임대이지만 구매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이 선수 이제 이번에 포르투갈 리그로 임대 가기 전에 이 말레이시아 리그에서만 7경기 7골을 넣고 있던 와중에 그러니까 본인 커리어에서는 가장 좋은 시점에서 이제 임대를 떠난 거예요. 그 몸 상태는 아마 지금이 가장 좋을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조르는 완전 강팀이고 이 포르투갈에서의 포르티모넨스는 완전 강등권 팀. 항상 강등 걱정하는 팀. 네. 그런 팀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뭐 그런 팀을 간 게 오히려 더 경기를 1부 리그에서 많이 뛸 수 있는 뭐 기회는 될 수 있으니까. 여튼간에 뭐 말레이시아 선수가 유럽으로 간 거는 대단한 부분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이게 왜 관련이 있냐면 이 선수가 있었던 조르 팀이 수원과 11월 달에 또 아침을 붙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일단 뭐 한 명 나갔으면 잘 됐지 뭐. 잘하는 선수 나간 건데. 나한테야 뭐 나쁠 게 없죠. 왜냐면 수원이 말레이시아 팀한테 졌거든요. 그때 2대1로 빙신마냥. 자랑은 아니에요.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빙신마냥. 네. 그래서 뭐 수원 입장에서는 뭐 이선 잘하는 선수였으니까 나간 게 다행이다라고 말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아프리카 한다.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보고 계신 거요? 사람들이 꽤 이제 들어왔는데, 채팅을 하긴 했었구나. 근데 못 봤네. 미안합니다. 한번 유튜브 분들 채팅 한번 쳐주실래요? 이 채팅이 색깔이 좀 다른데, 계속 이제 카카오 쪽 채팅만 올라가다 보니까 색깔이 다른 게 안 보여가지고, 나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있네. 퇴근해서 방금 들어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네. 자, 다음 소식은 맨유가 곧 솔샤르 해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맨유의 우드워드 부회장은 만약 그가 해야 한다면 솔샤르를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맨유의 성적이 국가대표 휴식기에 앞서 급격하게 나빠진 것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며, 맨유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토트넘으로부터 6대1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 결과가 사실 선수의 개인적인 실수로 시작된 이제 뭐 퇴장, 그 다음에 뭐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 솔샤르만의 탓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성수 결국에는 뭐 그런 게 잘 안 되면 뭐 선수 통솔을 못했다 해가지고 감독이 이제 뭐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니까 솔샤르가 이제 그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며, 솔샤르는 선수들과 팬들에게 모두 인기 있는 이제 그러니까 감독인데, 우드워드가 솔샤르를 해임할 경우 이제 누가 오겠습니까? 맨날 얘기 나오는 포체티노죠. 뭐. 네. 내가 보기에는 솔샤르가 그래 아까 말한 것처럼 선수들 뭐 제대로 통솔 못한 거?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거는 이제 마샬이 목구녕 때린 건데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도 뭐 감독이 이제 뭐 그러지 말아라 뭐 이렇게 뭐 미리미리 말할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훈련할 때도 뭐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뭐 할 수 있지만 사실 솔샤르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우드워드는 그냥 이전부터 그냥 포체티노 데리고 싶은 것 같아요.
포체티노 그냥 데려오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생각보다 포체티노가 이제 오퍼가 그렇게 없었어요. 오퍼가, 정확히 말하면 오퍼는 있었지만, 그 정식적인 막 아주 중요한 큰 오퍼는 없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맨유가 지금 상황에서 빨리 뭐 감독을 바꿔야, 좀 우리 경기를 좀, 원상복구 되지 않을까. 원상복구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알레그리나, 이제 포체티노나 다 맨유와 링크가 났었던 감독들이고, 포체티노는 최근에 맨시티랑도 났었다가 맨유랑도 났었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이름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다 보니까 난 이게 그냥 우드워드 약간 욕심? 우드워드 옛날에 막 베일 데리고 싶다고 막 지 혼자 막 주접쌌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솔샤르는 이번 이적 시장 다치기 전까지 계속 말했던 게 산초인데, 솔샤르는 계속 말했대요. 사달라. 필요하다. 우리 이성 없다. 오른쪽 없다. 그런데 막 우드워드는 또 산초 싫은가 봐. 그러니까 이제 우드워드는 그게 약간 좀 걱정됐대요. 산체스처럼 될까봐. 비싸게 주고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물론 사실 산체스는 정확히 따지면 비싸게 주고 데려온 건 아니지. 죽을 많이 준 거지. 때려 박으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약간 놀림감의 또 하나의 약간 거리가 될 수 있을까봐. 그러니까 1,600억 주고 산초를 데려왔는데 얘가 여기서 망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지금 가 있는 애들처럼 그래버리면 막 이 여파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맨유라는 팀의 약간 이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화끈하게 지르지 못한 거야. 맨유가 지를 수 있었어. 왜냐면은 물론 도르트문트가 일시불로 달라는 금액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금액만 맞춰주면은 어느 정도 할부도 이해해줄 수 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다 했는데 그것도 안 맞춰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 1,600원 맞춰주면은 조금 할부를 쓰더라도 도르트문트도 오케이 금액은 맞으니까 해서 받아줄 용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해주니까 이제 도르트문트가 포기하기 싫은 거죠. 그럼 나도 안 팔아 해가지고 안 판 건데, 그러니까 솔샤르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야. 나는 산초 필요하다고 계속 말을 했는데 영입이 이제 맨유가 딱히 수비에서 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물론 반드비크는 사줬지. 그거는 이제 솔샤르도 좋아했겠지만, 정작 팬들이 항상 말했던 수비에서도 영입이 없었고, 솔샤르가 말했던 공격 이선의 오른쪽에도 영입이 없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링가드 파네 했었는데, 링가드도 누가 들어와야 파지. 솔직히 감독 입장에서야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링가드부터 팔겠어요.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좀 솔샤르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나비 케이타인데, 케이타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케이타는 기니 국가대표팀에 이제 뽑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오는 바람에 격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니 대표팀도 경기가 있는데, 그리고 이 또 기니 대표팀이 큰일 난 게, 나비 케이타 말고도 4명이 더 양성 판정이 나와서, 그 4명이 얼마나 주전 선수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케이타는 주전일 테니까 조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 토트넘은 이번 주 안에 조 로든과 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스완지 시티에서 뛰고 있는 조 로든이라는 수비수인데요. 이 선수가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과 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레스터 시티가 그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레스터 시티는 스완지가 좀 1월달까지 일단 니네가 쓰고 있다가 우리가 1월달에 겨울 이적 시장 때 데려가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스완지는 이제 돈 들어왔을 때 팔고 싶은 거죠. 노리치 시티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서 벤 고드프리가 에버튼으로 이적을 했고, 스완지도 조 로든이면 벤 고드프리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토트넘이 이 선수에게 먼저 관심을 내비쳤고 원했던 건데, 레스터가 끼면서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레스터도 돈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토트넘은 좀 맞춰주자 해가지고 원래
스완지 시티는 이 선수를 파는데 1,800만 파운드를 원했대요. 근데 이제 토트넘은 그렇게 못 줘. 너무 비싸다. 대신에 1,300만 파운드 195억 주고 우리가 카일 워커 피터스 껴서 준다. 그러니까 수비수 카일 워커 피터스까지 껴가지고 네, 주겠다. 네, 요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스완지 입장에서도 카일 워커 피터스로 그냥 선수 영입 안 하고 이제 쓰면 되니까 뭐 그런 또 네. 마음에 드는 또 제안을 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 근데 좀 그냥 마음이 그런 게 뭐냐면 김민재 얘기는 사실 뭐 지금 김민재 에이전트 관련된 쪽에서는 토트넘과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건 아니다. 이런 식이었고 이제 이 김민재의 토트넘 이적에 관련돼 있는 처음 기사를 썼던 그리고 처음 이제 소식 알렸던 한준 기자는 또 이제 자기가 알아본 바로는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뭐 서로 양측 측이 뭐 좀 다른 걸 주장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뭐 이제 뭐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다른 주장하긴 했는데 네. 여튼간에 그냥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데려오면서 1,300만 파운드를 쓸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가 원했던 금액은 1,300만 파운드보다 훨씬 적었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었어. 근데 자꾸 이제 정말 살 마음이 있었으면은 베이징 고안이 원하는 그 돈을 맞춰주면은 샀었겠지. 근데 이제 뭐 좀 기다려달라. 뭐 들려오는 그냥 소식으로 뭐 토트넘 입장에서 좀 기다려달라. 이것저것 할 게 많다. 지금 뭐 이렇게 뭐 엉켜있는 이제 뭐 임대 그리고 이적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이제 말하면서 좀 이렇게 찰필 밀어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안 들어왔는데 뭐 그래 나는 이렇게 내가 김민재 좋아하니까 난 당연히 토트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김민재한테 그 정도의 믿음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그 믿음 없는 것도 난 이해가 되고 당연히 얘는 하브리그지만 잉글랜드 무대에서 뛰고 뭐 보여주는 게 있겠지. 나도 사실 잘 모르는 선수니까. 근데 김민재는 이제 유럽에 가지도 않았던 선수고 거기서 보여준 것도 없는 선수고 뭐 보여준 거라고는 이제 뭐 국가대표팀에서 조금 강한 상대 조금 아니 브라질 좀 강한 상대 조금은 아니지. 그냥 그리고 외국인 커터 그 말도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외국인 커터는 얼마든지 그거 늘릴 수 그러니까 내보내고 뭐 그때 걔 누가 포이스 그 내보내는 거 그거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다고. 물론 그때 뭐 커터가 꽉 차가지고 누가 나가고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말 데려온 마음이 있었다면 1군에서 쓸 선수의 커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지. 어차피 후안 포이스가 팔린 것도 아니야 결국에. 후안 포이스 비아레알로 임대 간 거야. 임대는 토트넘 입장에서 빨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란 말이야. 근데도 뭐 김민재 안 데려온 거는 자꾸 그렇게 망고님 아쉽네 그렇게 생각하다니. 때문은 없어. 데려오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데려오는 거예요. 네. 김민재는 그냥 아니었단 거지. 나도 김민재 정말 좋아하는데 김민재 정말 좋아하고 김민재 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토트넘은 좀 이제 김민재가 좀 큰 팀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냥 팀인 건 맞지. 이해는 해요. 그래서 뭐 얘 데려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얘가 뭐 그만큼 높은 그 몸값을 형성하고 선수까지 끼워서 데려오려는 마음이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얘는 또 프리미어리그 다른 팀들까지도 이제 영입하려고 하는 선수니까. 특히나 지금은 잉글랜드 내에서 그러니까 하브리그에서 상위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하브리그인 챔피언십이나 그 밑에 EFL 소속 리그로 이적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런 뭐 뎁스가 좀 더 두꺼워지려면은 뭐 금액도 맞춰줘야 될 테고. 네. 이해합니다. 네. 그냥 아쉽다고 말한 것 뿐이지. 그리고 만약에 김민재에 관련된 그 돈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또 이런 저런 부분은 이제 또 변명이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 소식은 이 칼치오 메르카토 이탈리아 언론 보도에서 말하길 이 쿠보죠. 네. 원소속팀은 레알 마드리드고 현재는 이제 비아레알에서 뛰고 있는 쿠보가 다시금 이제 AC 밀란의 관심을 받고 있다. AC 밀란이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 나왔습니다. AC 밀란이 다시 한번 겨울에 쿠보 다케오사의 임대에 나설 수 있다라는 소식이고, 원래 올 여름에 AC 밀란이 좀 원했었는데 본인이 유럽 대항전 그리고 스페인 쪽에 남고 싶어가지고 이 비아레알을 선택했는데 생각보다 비아레알에서 출장 시간이 좀 많이 적어요. 물론 거의 매 경기 조금씩 교체로 나가고 있긴 한데 레알은 좀 더 뛸 수 있는 클럽을 원하나 봐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겨울에 다시 불러 들여가지고 다른 곳으로 임대를 보낼 수 있다. 뭐 다른 리그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라리가 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 마요르카에서 보여줬던 게 있으니까 원하는 팀들은 꽤나 만나 봅니다. 무패 우승을 거둔 이 벵거죠. 이 벵거의 다큐 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런던에 연고를 둔 노아 미디어 그룹이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페더레이션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판도를 바꿔놨던 이 프랑스 국적의 축구 선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르센 벵거의 다큐멘터리 아르센 벵거 인빈시블 이 영상을 제작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만약에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면 일단은 영국과 프랑스, 일본에 먼저 방영이 될 거라고 하고요. 벵거의 커리어, 벵거의 축구관, 축구 세계관 이런 것들을 뭐 인터뷰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생각이 있고, 아마 이제 프리미어리그 유일한 무패 우승을 한 클럽이기 때문에 그 시즌도 뭐 아우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벵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게, 제 벵거의 자서전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벵거 자서전이 한 2개, 3개 있는 것 같은데, 포켓북으로도 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가면서 보려고 이제, 사서 봤던 적이 있는데, 벵거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아스날 감독이 되고 나서, 그때 아스날에 감독이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감독을 찾아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그때 자서전에서 봤던 기억이 뭐냐면, 감독이 에이전트하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돈을 좀 빼돌린 거야. 구단 몰래. 그러니까 잘린 거지 뭐. 구단이 알았으면 뭐 잘랐겠어요? 근데 이제 벵거 오기 전에 감독이 약간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 걸렸나봐요. 그래서 이제 자르고 급하게 이제 감독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 있었던 나고야 그랜파스에 있던 이제 벵거를 이제 추천했고, 거기 되면서 이제 벵거가 와서, 벵거가 그때 왜 축구 선도자라고 이제 지금도 평가를 받냐면, 그 당시에도 축구 선수들이 뭐 술도 좀 먹고, 솔직히 말하면 뭐 지금이야 뭔가를 잘하지만 뭐 경기 끝나 술도 좀 먹고, 뭐 음식 같은 것도 뭐 지 먹고 꼴린 대로 먹고 이랬는데, 벵거가 이제 좀 그런 음식 같은 것들도, 영양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칼로리 소비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이제 스타일대로 훈련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또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런 걸 하나하나씩 이제 아스날에 도입하면서 많은 지금의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이 벵거의 스타일을 많이 보고 따라하고 착안하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많이 시간이 흘렀지만 벵거가 그렇게 오랫동안 감독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다음에 또 그 감독을 하면서 뭐 꾸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이 또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거겠죠. 펠릭스 마가트 감독은 과르디올라가 메시빨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메시 덕분에 타이틀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메시가 없으니 그 시스템으로 과르디올라는 더 이상 성공하지 못했고, 그 시스템은 이제 티키타카를 말하는 거겠죠. 만약에 그가 정말 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바이에른 뮌헨 감독을 했을 때나, 아니 지금 맡고 있는 맨시티로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 마가트가 말했습니다. 과르디올라가 하는 축구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티키타카는 기술적으로 상대방보다 전체적으로 팀 자체가 우월할 때만 좋은 축구를 하지. 지금 과르디올라 그런 축구로는 이제 특히나 챔피언스리그 같은 데는 이제 정말 강팀들끼리 마지막에 올라와서 붙으니까 그런 데서는 재미를 볼 수가 없다. 그 당시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얼마나 좋은 클럽이었는지를 대변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마가트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구자철을 볼프스부르크로 데려왔던 감독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마가트 감독이 되게 구자철에게 잘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구자철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구자철은 되게 좋게 생각하더라고. 자기한테 기회도 정말 많이 줬고, 심지어 이 구자철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가지고 구자철을 이선으로도 돌려가지고 많이 썼다고. 그러니까 그 중앙에 좋은 선수가 더 많아서 구자철이 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구자철을 쓰고 싶어가지고 이선으로도 올려서 쓰고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자철은 그 감독과 있으면서 좋았고, 또 임대도 보내줘가지고 더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에서도 뛸 수 있었고, 그런 얘기하면서 한국 팬들은 마가트 하면 고집불통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 구자철에게는 좋은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구자철이 했던 말 중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차범근 아저씨가 이제 브라질에 간 김에 이제 구자철도 보고 할 겸 해가지고, 원래 차범근 아저씨가 이제 독일의 분데스리가에 누가 진출하면 되게 챙겨주거든요. 근데 이제 구자철이 이제 있을 때 볼프스부르크 구단 와가지고 놀러 왔나 봐요. 구자철을 봤는데 구자철한테 마가트 어딨냐? 해가지고 이제 감독님 감독님 방에 계신다고 하니까 알았어 하니 그냥 쓱 들어가는 거 보고 되게 좀 신기했다고. 그래서 그때 나중에 들어보니까 마가트 감독한테 구자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구자철에 대한, 원래 마가트가 구자철 좋아해서 사실 대우가 확 달라질 건 없었지만 그래도 와서 이제 많이 챙겨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옛날에 안정환이 여행 프로그램에서 이제 독일을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뭐 했냐면 독일을 여행 가면서 독일의 이제 길거리 음식 같은 것도 소개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독일에서 뛰고 있던 이제 선수들 만나가지고 이제 안정환 선수가 이제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독일에 있었던 박주호, 구자철, 손흥민도 그때 만났었고, 경기 후에. 그때 이제 구자철은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병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근데 병원에 가니까 그때 또 차범근 이제 감독님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신경을 생각보다 엄청 쓰면서 챙겨줬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구자철도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챙겨 받아서인지 몰라도 구자철도 지금도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뛰고 있는 선수 있잖아요. 아우크스부르크에 이제 천성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브레드 브레멘의 수비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선수들 알게 모르게 잘 챙겨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1부 리그 선수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밑에 2부 3부에 있는 선수들도 알뜰히 살뜰히 잘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구자철이 진짜 좋은 선수예요. 정말 인성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구자철이 카타르 쪽으로 이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독일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하고 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지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 축구 관련된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 크레이그 도슨인데요. 원래 와포드에서 뛰던 선수인데 와포드에서 웨스트햄으로 임대 이적을 했습니다. 이제 크레이그 도슨이 웨스트햄으로, 그러니까 하부리그로 이제 강등이 됐는데 1부 리그인 웨스트햄으로 임대를 한 시즌 떠난 거고, 이제
뭐 구매 옵션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 크레기도스 나이를 생각하면은 딱히 뭐 구매 옵션까지는 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한 시즌 그냥 수비로 임대로 잘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와포드의 얀마트 이 선수는 뭐 임대나 이적을 한 게 아니라 팀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래 저는 페이노르트 시절만 좀 기억이 나는데 와포드 때는 잘 모르겠네요. 잘 안 봐서. 아무튼 뭐 일단은 이 얀마트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맨시티의 패트릭 로버츠는 미들스브로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23살의 윙어이고 맨시티에서 미들스브로로 한 시즌 임대이며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어 임대로 다시 한번 이 미들스브로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렸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털을 길러서 그런가? 턱이 더 사각이 되는 것 같아. 살이 찐 것 같지는 않은데 턱이 점점 더 사각으로 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좀 저거보다 훨씬 더 얄쌍했던 것 같은데. 네. 원래 FM 할 때 하브리그로 하면은 맨날 데려오는 애거든요. 하브리그로 하면은 맨날 임대로 데려와가지고 알뜰히 살뜰히 좀 쓰고 했었던 애거든요. 네. 또 생각나네요. 옛날 일이 생각이 난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고요. 아 마지막 이거 하나 더 있네 사진이. 잠깐만 뭐 왜 안 나오지 사진이? 여기 있네. 아 이게 뭐냐면 내가 카카오한테 물어봤잖아요. 이제 올림픽 대표팀, 국가대표팀 경기 중계할 수 있냐고 하니까 끝났는데 답변이 왔어요. 중계할 수 있다고. 네. 국가대표 친선 경기 평가전, 그 다음에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가능하다. 네. 감사하대요. 네. 내가 진짜 제발 늦어도 되니까 이게 저녁 8시 경기니까 제발 이제 오늘 어제 중으로만 답변을 좀 달았으면 좋겠다. 진짜 늦어도 괜찮다. 그 전까지만 좀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뭐 벌써 끝났는데 뭐. 근데 이게 저도 사실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안 했던 이유는 그냥 몸살인 거예요, 몸살인 거. 왜냐면, 이제 신고 들어가고 하면은, 이제 또,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안 돼 있으면은, 저 하루 전에 안 물어봤는데요? 하루 전에 물어본 건 두 번째 물어본 거예요. 답변이 잘못 왔어. 내가 말했잖아요. 답변이 잘못 왔다고. 내가 스타TV란다. 스타PD고, 스포츠 PD인데, 3일 전에 물어봤을 때는, 나한테, 스포츠 PD 신청하라고, 그 매뉴얼을 나한테 주면서 답변해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남긴 거예요. 하루 전에 답변이 왔으니까. 이거, 방송하기 하루 전에 답변 와가지고, 저는 원래 이거, 이제, 스포츠 PD고, 그래서 이 중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제 스포츠 PD를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이 돼 있다. 그러니까 좀 확인해 줄 수 있냐? 내가 이게 내일 경기가 있으니까 내일 경기 저녁 8시 전까지만 어떻게든 좀 답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부탁 좀 드린다. 해가지고 내가 두 번이나 제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는데 바빴나 보죠. 바쁜 거야 뭐 내가. 어떻게 해서 그쪽이 또 몇 안 될 수도 있고 내 거만 상담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건 이해해요. 하는데 그냥 된다 안 된다면 말해달랬거든요. 혹시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길거나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면은 잘 알아보시고
되나 안 되나만 말씀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안 된 거지 뭐. 그래서 뭐 내 입장 생각하면 아쉬운데 왜냐면은 카카오에서 했으면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쪽도 그쪽 나름마다 부서들마다 원래 여러분들 다 회사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이 부서 저 부서 다 이게 거쳐가고 하려면은 막 말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다 이게 이게 부드럽게 물 흐르듯 이어져야 그 회사 잘 되는데 여기는 뭐 여기만 알고 있고 저긴 또 저기만 알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또 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뭐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데 그냥 아쉬울 뿐이지. 어제 그냥 좀 많이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죠. 다음은 이제 더 일찍 물어볼게요 제가. 원래 좀 일찍 물어봤다 생각했는데 네. 다음에 11월 달에 만약에 아니지 11월 달 경기 있으니까 그땐 더 일찍 물어봐서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받고 하겠습니다. 그때는 뭐 기약해야죠. 네, 아무튼 네. 오늘 축구 뉴스는 모두 팬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유튜브 락사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아니야 구독만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댓글만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그것만 해주셔도 뭐 너무 감사하죠.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